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소변을 보셨는데 병에 이런 거품이 떠 있다면 절대 그냥 물을 내리지 마세요. 그건 지금 여러분의 신장이 나 좀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제 부모님께 말씀드린다는 마음으로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신장을 살리는 아주 특별한 비결을 가져왔습니다. 비싼 보약이나 독한 약, 이제 더 이상 찾지 마세요. 지금 우리 집 냉장고 구석에 버려지던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콩나물 한 봉지보다 저렴하지만 그 효과는 신장 혈관을 청소하는 어떤 비싼 시술보다 강력합니다. 얼마 전 60 중반의 김영수님께서 제 진료실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년 전부터 소변에 유난히 거품이 많았는데 그저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대요. 결국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제가 그분을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의사로서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만 꾸준히 따라 하시면 죽어가는 신장도 기적처럼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과 신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특급 재료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 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평소에 화장실 다녀오실 때 병이 속을 한 번씩 확인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별 생각 없이 물을 바로 내리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소변 위에 거품이 둥둥 떠 있었다면 그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아주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 소변에 거품 좀 생길 수 있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온 저 박지훈이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거품 하나 때문에 나중에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피를 뽑는 투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거품이 진짜 위험한 걸까요? 제가 아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맥주 거품과 비누 거품입니다. 우리가 컵에 맥주를 따르면 거품이 아주 풍성하게 생기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금방 사라집니다. 소변도 마찬가지예요. 소변 줄기가 강하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물리적인 힘 때문에 맥주 거품처럼 보글보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품은 금방 없어지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비누 거품입니다. 여러분, 세수할 때나 설거지할 때 생기는 비누 거품을 떠올려 보세요. 입자가 아주 작고 촘촘하죠. 그리고 한참을 놔둬도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소변 거품이 비누 거품처럼 작고 촘촘하면서 물을 내렸는데도 병이 바닥에 찰싹 달라붙어 있다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왜 이런 거품이 생기는 걸까요? 의학적으로는 이걸 단백뇨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속의 신장은 아주 촘촘하고 정교한 거름망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나 영양분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잡아주고 노폐물만 쏙쏙 골라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신장 거름망이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소중한 단백질들이 그 찢어진 구멍 사이로 줄줄 새어나오게 됩니다. 마치 구멍 난 채반에 쌀을 씻으면 쌀알이 다 빠져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변 속에 섞여 나온 이 단백질 성분이 마치 비누처럼 작용해서 끈적한 거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기둥인 단백질이 매일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근육은 힘을 잃고 면역력은 뚝 떨어지며 온몸의 장기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변 거품을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내 소변에 있는 거품이 위험한 건지 아닌지 집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 박 원장이 추천하는 3일자가 테스트법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반드시 아침 첫 소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밤 사이에 소변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에 문제가 있다면 이때 가장 잘 보입니다. 두 번째, 소변을 본 뒤에 바로 물을 내리지 마세요. 딱 10분만 기다려 보세요. 그냥 멀뚱히 서 계시지 말고 세수를 하시거나 양치를 하시면 시간이 딱 맞습니다.
10분이 지났는데도 거품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건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세 번째, 이 과정을 오늘 하루만 하지 마시고 딱 3일 동안만 반복해 보세요. 하루는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3일 내내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창피해 하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그 거품 사진을 찍어두세요. 병원에 오셔서 저 같은 의사들에게 보여주시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른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줄 아시나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참을성이 강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죠. 간도 침묵의 장기라고 하지만 신장은 훨씬 더 지독합니다. 신장은 자기 몸의 80%가 망가질 때까지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를 안 합니다. 묵묵히 버티고 또 버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못 버틸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보낼 때쯤이면 이미 손을 쓰기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박 껍질에는 시트롤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시트롤린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쉽게 말해서 우리 신장 혈관의 때를 싹 벗겨주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가장 초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거품료가 나타납니다. 이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음식 조절하고 생활 습관만 바꿔도 다시 건강한 신장으로 되돌릴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아들이자 건강 지킴이가 되어 드릴게요. 신장이 찢어진 걸음망을 다시 꿰매고 독소를 시원하게 내보낼 수 있는 비법들.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하시면 충분히 100세까지 건강한 신장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들을 잘 살피셔야 해요. 신장이 망가질 때 나타나는 증상들, 제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고 중기로 넘어가면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눈 주위가 퉁퉁 붓거나 저녁만 되면 발등이나 종아리가 부어오르죠. 특히 양말을 벗었을 때 고무줄 자국이 깊게 남고 한참이 지나도 그 자국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신장이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더 나빠져서 말기가 되면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속이 자꾸 메스껍고 밥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납니다. 입맛은 뚝 떨어지고 입에서는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소변으로 나가야 할 독소들이 몸속에 꽉 차서 입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우리 몸의 신장은 완전히 기능을 멈춥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투석입니다. 커다란 기계에 내 피를 다 뽑아서 기계로 걸러낸 뒤 다시 몸속에 집어넣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 갈 때마다 4시간씩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신장을 다시 젊게 만들어줄 놀라운 보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이 말씀을 드리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에이, 박 원장, 그걸 어떻게 먹어?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드셔보신 분들은 한 달만 지나도 저를 찾아와서 제 손을 꽉 잡으십니다. 소변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면서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신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지금 거품이 보인다고 해서 당장 투석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신장은 우리가 관심을 주고 보살펴주는 만큼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들을 잘 살피셔야 해요. 신장이 망가질 때 나타나는 증상들. 제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초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거품료가 나타납니다. 이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음식 조절하고 생활 습관만 바꿔도 다시 건강한 신장으로 되돌릴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고 중기로 넘어가면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눈 주위가 퉁퉁 붓거나 저녁만 되면 발등이나 종아리가 부어오르죠. 특히 양말을 벗었을 때 고무줄 자국이 깊게 남고 한참이 지나도 그 자국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신장이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니까 온몸에 독소가 쌓입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오르던 언덕길도 이제는 숨이 턱턱 막혀서 오르기 힘들어지죠. 많은 분이 나이 먹어서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보약만 드시는데 그게 보약이 아니라 신장 검사가 필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빠져서 말기가 되면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속이 자꾸 메스껍고 밥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납니다. 입맛은 뚝 떨어지고 입에서는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소변으로 나가야 할 독소들이 몸속에 꽉 차서 입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우리 몸의 신장은 완전히 기능을 멈춥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투석입니다. 커다란 기계에 내 피를 다 뽑아서 기계로 걸러낸 뒤 다시 몸속에 집어넣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 갈 때마다 4시간씩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환자 본인도 힘들지만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투석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그 절망 섞인 표정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때 거품 있을 때 올 걸 그랬어요. 후회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신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지금 거품이 보인다고 해서 당장 투석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신장은 우리가 관심을 주고 보살펴주는 만큼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아들이자 건강지킴이가 되어 드릴게요. 신장이 찢어진 거름망을 다시 꿰매고 독소를 시원하게 내보낼 수 있는 비법들,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하시면 충분히 100세까지 건강한 신장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신장을 다시 젊게 만들어줄 놀라운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환자 본인도 힘들지만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투석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그 절망 섞인 표정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때 거품 있을 때 올 걸 그랬어요. 후회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 보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매일 음식물 쓰레기통에 무심코 버렸던 수박 껍질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우리가 맛없다고 버렸던 그 딱딱하고 하얀 부분에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니까 온몸에 독소가 쌓입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오르던 언덕길도 이제는 숨이 턱턱 막혀서 오르기 힘들어지죠. 많은 분이 나이 먹어서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보약만 드시는데 그게 보약이 아니라 신장 검사가 필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신장을 다시 젊게 만들어줄 놀라운 보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이 말씀을 드리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에이, 박 원장, 그걸 어떻게 먹어?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드셔보신 분들은 한 달만 지나도 저를 찾아와서 제 손을 꽉 잡으십니다. 소변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면서요. 그 보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매일 음식물 쓰레기통에 무심코 버렸던 수박 껍질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우리가 맛없다고 버렸던 그 딱딱하고 하얀 부분에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수박 껍질에는 시트롤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시트롤린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쉽게 말해서 우리 신장 혈관의 때를 싹 벗겨주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혈관도 낙습니다. 기름때가 끼고 좁아지죠. 특히 신장은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뭉쳐있는 장기인데 이 혈관들이 막히면 신장은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이때 시트롤린이 들어가면 좁아진 혈관을 쫙 넓혀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신장이 다시 시원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사실 수박의 달콤한 빨간 과육보다 이 하얀 껍질 부분에 시트롤린이 몇 배는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장 좋은 보물은 버리고
설탕물 같은 과육만 먹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수박 껍질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저 박 원장이 아주 간단하고 맛있는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소금물에 수박을 10분 정도 담가두셨다가 부드러운 솔로 겉면을 뽀득뽀득 씻어주세요. 제 부모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닦아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혈관도 낙습니다. 기름때가 끼고 좁아지죠. 특히 신장은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뭉쳐있는 장기인데 이 혈관들이 막히면 신장은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이때 시트롤린이 들어가면 좁아진 혈관을 쫙 넓혀주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신장이 다시 시원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두 번째, 손질법입니다. 아주 딱딱하고 진한 초록색의 맨 바깥 껍질은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감자 깎는 칼로 살짝만 벗겨내세요. 그리고 남은 하얀 부분과 연한 초록색 부분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손질법입니다. 아주 딱딱하고 진한 초록색의 맨 바깥 껍질은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감자 깎는 칼로 살짝만 벗겨내세요. 그리고 남은 하얀 부분과 연한 초록색 부분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믹서기에 손질한 수박 껍질을 넣으시고요. 물을 종이컵으로 반 컵 정도만 부어서 시원하게 갈아주세요. 이때 설탕이나 올리고당은 절대 넣지 마세요. 수박 껍질 자체에서 나오는 은은한 단맛과 오이처럼 시원한 향이 아주 일품입니다. 이 수박 껍질 주스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몸이 비어있을 때 시트롤린 성분이 신장에 가장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이죠. 하루에 한 컵에서 2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은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박 원장, 수박은 달아서 당뇨에 안 좋다는데 괜찮을까 하시죠. 걱정 마세요. 수박 껍질은 과육에 비해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신장 기능을 도와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너무 차갑게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산곤의 온도에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 수박의 달콤한 빨간 과육보다 이 하얀 껍질 부분에 시트롤린이 몇 배는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장 좋은 보물은 버리고 설탕물 같은 과육만 먹었던 셈입니다. 세 번째,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믹서기에 손질한 수박 껍질을 넣으시고요. 물을 종이컵으로 반 컵 정도만 부어서 시원하게 갈아주세요. 이때 설탕이나 올리고당은 절대 넣지 마세요. 수박 껍질 자체에서 나오는 은은한 단맛과 오이처럼 시원한 향이 아주 일품입니다. 수박 껍질만으로도 훌륭하지만 여기서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은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박 원장, 수박은 달아서 당뇨에 안 좋다는데 괜찮을까 하시죠. 걱정 마세요. 수박 껍질은 과육에 비해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신장 기능을 도와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너무 차갑게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산곤의 온도에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이 3가지 더 있습니다. 38세 전문의인 제가 매일 아침 챙겨 먹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수박 껍질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저 박 원장이 아주 간단하고 맛있는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세척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박은 겉껍질에 농약이나 먼지가 묻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사과를 깎아서 드시나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우리 신장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먹어온 혈압약, 당뇨약, 혹은 감기약들, 이 약 성분들이 몸속에서 걸러질 때 찌꺼기가 신장에 남게 됩니다. 이 찌꺼기들이 신장을 공격하죠. 이때 사과의 펙틴 성분이 마치 강력한 진공청소기처럼 신장에 쌓인 약물 찌꺼기와 미세먼지, 중금속까지 꽉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사과는 하루에 딱 반 알에서 한 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꼭꼭 씹어 드세요.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강판에 갈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신장에 독소가 빠지면 아침에 얼굴이 붓는 증상도 눈에 띄게 사라질 겁니다. 두 번째 과일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크랜베리입니다. 요즘은 마트에 가면 주스로도 많이 팔죠. 이 크랜베리는 신장의 천연 항생제라고 불립니다. 어르신들, 특히 여성분들은 요로감염이나 방광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장까지 염증이 퍼지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크랜베리에 들어있는 특수 성분은 나쁜 세균들이 신장과 방광벽에 달라붙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100% 원액을 사서 물에 희석해 드시거나 단맛이 없는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하루 한 잔이면 여러분의 신장을 염증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과일, 체리입니다. 체리의 붉은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자, 음식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그리고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물도 잘못 마시면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정말 중요하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저 박지훈 원장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체리는 제철일 때 생과일로 드셔도 좋지만 냉동 체리도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저는 냉동 체리를 사두고 매일 저녁에 너덧 알씩 챙겨 먹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탁했던 소변 색깔이 맑아지는 걸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과일, 체리입니다. 체리의 붉은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신장도 나이가 들면 세포가 늙고 지칩니다. 체리는 이 지친 신장 세포를 재생시키고 다시 젊게 만들어주는 활력제 역할을 합니다. 체리는 제철일 때 생과일로 드셔도 좋지만 냉동 체리도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저는 냉동 체리를 사두고 매일 저녁에 너덧 알씩 챙겨 먹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탁했던 소변 색깔이 맑아지는 걸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수박 껍질, 사과, 크랜베리, 그리고 체리, 이 네 가지는 약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주 귀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비싼 돈 들여서 검증되지 않은 건강 보조제 드시지 마세요. 우리 집 주방에, 그리고 가까운 마트에 여러분의 신장을 살릴 비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께도 늘 말씀드립니다.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나쁜 것을 안 먹고 자연이 준 음식을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보약이라고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정성을 다해 관리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힘차게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음식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그리고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물도 잘못 마시면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정말 중요하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저 박지훈 원장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음식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신장을 살리는 데는 비싼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저 박 원장이 여러분의 돈은 아끼고 건강은 2배로 챙겨드릴 돈 안 드는 신장 관리 수칙을 핵심만 콕콕 집어 드릴게요. 어르신들, 특히 여성분들은 요로감염이나 방광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장까지 염증이 퍼지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크랜베리에 들어있는 특수 성분은 나쁜 세균들이 신장과 방광벽에 달라붙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바로 물 마시는 방법입니다. 어르신들, 주변에서 물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소리 수없이 들으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약해진 신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검증되지 않은 건강 보조제 드시지 마세요. 우리 집 주방에, 그리고 가까운 마트에 여러분의 신장을 살릴 비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께도 늘 말씀드립니다.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나쁜 것을 안 먹고 자연이 준 음식을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보약이라고요. 우리가 평생 먹어온 혈압약, 당뇨약, 혹은 감기약들, 이 약 성분들이 몸속에서 걸러질 때 찌꺼기가 신장에 남게 됩니다.
이 찌꺼기들이 신장을 공격하죠. 이때 사과의 펙틴 성분이 마치 강력한 진공 청소기처럼 신장에 쌓인 약물 찌꺼기와 미세먼지, 중금속까지 꽉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사과를 깎아서 드시나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우리 신장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과일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크랜베리입니다. 요즘은 마트에 가면 주스로도 많이 팔죠. 이 크랜베리는 신장의 천연 항생제라고 불립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정성을 다해 관리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힘차게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수박 껍질, 사과, 크랜베리, 그리고 체리, 이 네 가지는 약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주 귀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사과는 하루에 딱 반 알에서 한 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꼭꼭 씹어 드세요.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강판에 갈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신장에 독소가 빠지면 아침에 얼굴이 붓는 증상도 눈에 띄게 사라질 겁니다. 신장도 나이가 들면 세포가 늙고 지칩니다. 체리는 이 지친 신장세포를 재생시키고 다시 젊게 만들어주는 활력제 역할을 합니다. 주스로 드실 때는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이 듬뿍 들어간 주스는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바로 물 마시는 방법입니다. 어르신들, 주변에서 물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소리 수없이 들으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약해진 신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물을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저 박 원장이 아주 정확한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본인 체중 1kg당 30ml를 곱해보세요. 만약 몸무게가 60kg이시라면 하루에 1.8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70kg이시라면 2.1리터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물은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종이컵 한 컵 분량을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우리 청아 비슷한 36도에서 40도 사이의 물이 신장 혈관을 이완시키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데 가장 좋습니다. 특히 저녁 8시 이후에는 수면 중 화장실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물 섭취를 조금 줄이시는 것이 신장 휴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바로 나트륨, 즉 소금을 줄이는 저염식 습관입니다. 평생 짭조름하게 드셔온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정말 힘들죠. 그래서 저 박 원장이 제안하는 3개월 저염식 작전을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달에는 국물만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우리가 먹는 소금의 70%가 바로 국과 찌개 국물에 들어있습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만 남겨도 신장이 받는 압력이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 달에는 반찬을 만들 때 넣는 간장과 된장의 양을 평소의 3분의 2 정도로 줄여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싱겁게 느껴지겠지만 우리 혀는 금방 적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달에는 소금 대신 천연 조미료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마늘이나 생강, 양파, 그리고 레몬즙이나 식초를 쓰면 소금을 적게 넣어도 음식의 풍미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기적의 운동법입니다. 어르신들, 신장 건강을 위해서 힘들게 산에 오르거나 헬스장에 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거실 의자에 앉아서 혹은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발목 펌프 운동이 최고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발을 앞으로 쭉 뻗으시고요. 발가락 끝을 몸쪽으로 최대한 당겼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쭉 펴주시는 겁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마치 펌프처럼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럼 물을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저 박 원장이 아주 정확한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본인 체중 1kg당 30ml를 곱해보세요. 만약 몸무게가 60kg이시라면 하루에 1.8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70kg이시라면 2.1리터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물은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종이컵 한 컵 분량을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우리 청아 비슷한 36도에서 40도 사이의 물이 신장 혈관을 이완시키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데 가장 좋습니다. 특히 저녁 8시 이후에는 수면 중 화장실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물 섭취를 조금 줄이시는 것이 신장 휴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바로 나트륨, 즉 소금을 줄이는 저염식 습관입니다. 평생 짭조름하게 드셔온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정말 힘들죠. 그래서 저 박 원장이 제안하는 3개월 저염식 작전을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달에는 국물만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우리가 먹는 소금의 70%가 바로 국과 찌개 국물에 들어 있습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만 남겨도 신장이 받는 압력이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 달에는 반찬을 만들 때 넣는 간장과 된장의 양을 평소의 3분의 2 정도로 줄여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싱겁게 느껴지겠지만 우리 혀는 금방 적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달에는 소금 대신 천연 조미료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마늘이나 생강, 양파, 그리고 레몬즙이나 식초를 쓰면 소금을 적게 넣어도 음식의 풍미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발을 앞으로 쭉 뻗으시고요. 발가락 끝을 몸쪽으로 최대한 당겼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쭉 펴주시는 겁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마치 펌프처럼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신장은 허리 뒤쪽에 위치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발목 운동을 하루에 딱 5분씩만 3번 해보세요. 다리 부종이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확 늘어나서 신장이 다시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텔레비전 보실 때나 누구와 대화하실 때 습관처럼 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습관은 바로 깊은 잠, 수면입니다. 많은 분이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신장에게 수면 시간은 하루 종일 쌓인 독소를 청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유일한 수리 시간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야 신장도 비로소 본연의 정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시거나 너무 늦게 주무시면 신장은 청소할 시간을 놓치게 되고 결국 독소가 몸에 쌓여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붓게 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시고 7시간 정도는 푹 주무시는 게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신장에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비싼 화장품 대신 냉장고 속 재료로 눈가주름 싹 펴고 피부가 10년 젊어지는 비법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박사의 건강 비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박지훈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도 어제보다 더 건강하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장은 허리 뒤쪽에 위치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발목 운동을 하루에 딱 5분씩만 3번 해보세요. 다리 부종이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확 늘어나서 신장이 다시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텔레비전 보실 때나 누구와 대화하실 때 습관처럼 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으시는 환자분들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는 길을 안내해 줄 뿐, 그 길을 걸어가는 건 환자 본인이라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 박 원장이 여러분 곁에서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딱 3가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째는 아침 첫 소변을 본 뒤 10분 동안 거품이 사라지는지 꼭 확인하는 것. 둘째는 버리려던 수박 껍질을 갈아서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앉아 있을 때마다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신장은 몰라보게 젊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습관은 바로 깊은 잠, 수면입니다. 많은 분이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신장에게 수면 시간은 하루 종일 쌓인 독소를 청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유일한 수리 시간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힘차게 뛰는 그날까지 저 박지훈 원장이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진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평생 자식들 키우고 가족들 챙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오로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신 것이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돈보다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걸 가장 먼저 시작해 보실 건가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거죠?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진심을 담아 응원해 드릴게요. 혹시 주변에 신장 걱정이나 투석 걱정하는 친구분들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복이 되어 돌아온답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물 마시기, 저염식, 발목 운동, 그리고 충분한 잠. 이 네 가지 중에 돈 드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의지와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습관들을 오늘부터 하나씩만 시작해보세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오늘은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듭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물 마시기, 저염식, 발목 운동, 그리고 충분한 잠. 이 네 가지 중에 돈 드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의지와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제 진료실을 찾으시는 환자분들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는 길을 안내해 줄 뿐, 그 길을 걸어가는 건 환자 본인이라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 박 원장이 여러분 곁에서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습관들을 오늘부터 하나씩만 시작해보세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오늘은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듭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힘차게 뛰는 그날까지 저 박지훈 원장이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진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헤어지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딱 3가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째는 아침 첫 소변을 본 뒤 10분 동안 거품이 사라지는지 꼭 확인하는 것. 둘째는 버리려던 수박 껍질을 갈아서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앉아있을 때마다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신장은 몰라보게 젊어질 겁니다. 어르신들, 평생 자식들 키우고 가족들 챙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오로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신 것이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돈보다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걸 가장 먼저 시작해 보실 건가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거죠?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진심을 담아 응원해 드릴게요. 혹시 주변에 신장 걱정이나 투석 걱정하는 친구분들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복이 되어 돌아온답니다. 다음번에는 비싼 화장품 대신 냉장고 속 재료로 눈과 주름 싹 펴고 피부가 10년 젊어지는 비법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박사의 건강 비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박지훈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도 어제보다 더 건강하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